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이번 주제는 유전자나 타고난 재능 없이 상위 1%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그런 방법이 어딨냐, 또 노력하라는 거냐, 노력도 재능이다,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마련인데, 정말 평범한 사람도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재까지는 못 가더라도 수재나 재능이 출중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은 프로그래밍이나 운동, 언어 모두 가능한 방법이며,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남들보다 10배 이상 학습 속도로 빠르게 해서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실제로 저는 40대 롤 다이아를 달성했고, 웬만한 게임이나 운동이나 음악을 할 때도 이 방법으로 너 재능이 좀 있다, 굉장히 빨리 배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참고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1만 시간의 법칙에 해당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게임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롤에서는 수천 판 같은 챔피언을 하는데 실버에 머물러 있거나 신예로 떠오르는 프로게이머들을 보면 시간을 무조건 많이 투자해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절대적 시간을 투자한다면 실력 향상이 있겠지만, 매번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1만 시간 해봤자 엄청난 피지컬의 몸짱이 되거나 프로 음악가 수준의 연주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타고난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한 그들은 의식을 하지 않든 꼭 이 방법으로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 연습 방법을 탤런트 코드에선 심층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인형 누나를 붙이거나 단순히 벽돌을 쌓는 등의 행위는 굉장히 쉬운 영역입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하는 스케일 연습이고, 농구에서는 자유투를 한다거나 골프에서는 스윙 연습을 하는 등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이죠. 학습의 어려운 영역은 여기서 생존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4층 연산만 하는 사람한테 미적분이나 삼각함수를 풀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막히죠. 초보가 프로와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내 신체 능력 한계보다 더 높은 운동 능력을 요구하면 굉장히 무리가 가면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층 연습은 이 불편한 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능력의 한계에서 전력을 다해서 줄타기 하듯 힘들게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이 지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제 이 영역을 찾았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배우는 기술의 종류를 분류해 봅시다. 훈련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드 스킬은 일관적이고 기계적인 영역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단어와 문법을 배우고, 운동으로 치자면 자세와 호흡법을 연습하는 거죠. 롤로 치자면 천천히 CS를 먹는 것이고,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일꾼을 뽑고 생산하는 영역입니다. FPS에서는 헤드라인을 맞춰서 쏘는, 소위 말해서 샷발을 연습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잘게 분해해서 하나씩 실수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드 스킬을 제대로 하려면 롤모델이나 벤치마크 할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으로 치자면 고수들의 리플레이를 꾸준히 보는 것이고, 영상이 있으면 프로들의 플레이를 참고하는 것이죠. 스포츠는 프로의 자세를 보고 호흡법과 리듬을 따라하면서, 음악은 연주할 곡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면서 거장의 자세를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소프트 스킬은 방금 설명한 하드 스킬과 다릅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응용을 하고 센스 있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마주했을 때 유창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축구나 농구를 할 때 상대에게 페이크를 넣고, 스타크래프트로 치자면 빈집털이를 판단하거나 특별한 전략을 쓰는 것, 롤로 치자면 텔포로 백도어를 하거나 굉장히 창의적인 무빙과 딜 사이클로 펜타키를 먹는 영역인 거죠. 하드 스킬에서는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재반복했다면, 응용력이 중요한 소프트 스킬에서는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흐름을 끊으면 심층 연습에 방해가 됩니다. 자, 여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훈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하드 스킬이 많으냐 소프트 스킬이 많으냐의 차이인 거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어나 문법, 발음이 유창한 것과 어떤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 막힘없이 답변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전자는 하드 스킬, 후자는 소프트 스킬인 거죠. 발음과 문법은 원어민을 따라서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고,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막힘없이 답변하는 것은 어학연수를 가거나 원어민과 자주 마주하는 상황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농구에 재능이 있다는 영역 역시 안정적인 드리블과 슈팅 영역은 하드 스킬이고, 상황에 맞는 패스 능력과 페이크를 넣고 상대를 앞지르는 것은 소프트 스킬인 거죠.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의 이해, 선을 쓰는 능력은 하드 스킬, 창의적인 그림을 발상하는 능력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기획과 비교를 해볼까요? 하드 스킬은 기획서를 쓰고 엑셀을 하며 엔진을 다루는 것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다른 게임의 라이브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실패 경험을 피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연습량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일까요? 무조건 시간을 갈아 넣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피로에 지쳐서 무조건 시간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층 연습을 5번 했더니 2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쉬운 영역과 생존 영역의 경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지, 매번 하고 있는 뻔한 루틴의 연습은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한다고 김나박이가 될 수 없다, 게임을 이렇게 한다고 페이커가 될 수 없다. 어차피 이런 마인드의 사람은 세상 만사가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심층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우리의 유전적 차이나 타고남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간극은 점점 벌어져서 어느새 여러분들도 너 재능이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